여기서 과거 이 회사에서 만든 것을 보면 이 분쟁 포용 지수라서 각 국가에 특히 미국 같은 그런 패권국가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인데 전 세계의 위기가 어느 정도 어느 나라에서 심각한 수준인지를 갖다 판별하기 위해서 분쟁 포용 지수라는 Conflict Carrying Capacity 지수를 갖다가 지표를 개발해서 이거를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CCC라는 그 지표를 개발하는 그 방법은 거기 강추에 이렇게 쓴 거 여러분들이 대충 보시면 알겠고요. 이렇게 이제 활용도가 높은 지표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정보 분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실제 그러면 한 분야에 접근해서 어떻게 정보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최근에 FBI에서 사용하다가 기밀 해제된 실시간 테러 분석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쭉 어떻게 이걸 갖다가 개발하는지를 갖다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는 우선 테러 지표 및 경보를 개발하기 위해서 6단계로 나눠서 이걸 갖다가 개발하는데, 첫 번째 테러 문제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테러 문제 관련해서 첩보 문제의 핵심 요소를 규정을 하고 이걸 타당화한 다음에 모든 정보를 한 군데다 집중화시키고, 그 다음에 주요 관련된 정보를 여과를 한 다음에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또 이 도출한 결론들 중에서 분석관들 간의 정보 차이가 인텔리전스 갭이 생길 경우에는 이것을 새로 업그레이드를 갖다가 하거나 업데이트를 해서 결론을 최종 유관 부서에 전파하거나 교부합을 하는 이런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1단계는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이렇게 구축을 해놔가지고 전 세계 갖다가 이렇게 보게, 우리가 만약 개발한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특정 국가를 갖다가 본다면 국가를 갖다 A, B, C도 이렇게 나눴을 때 국가 목록창을 눌러서 국가를 선택을 하면 그 국가에 대한 위험도, 경보 수준, 보안 수준, 또 현재 추세 분석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각 국가 내에서도 지금 현재 테러 대상이 그 창에 떠서 테러 의도와 테러 능력, 테러 대상의 취약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갖다가 또 전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 지표를 갖다가 보면 잠재 대상으로 다 이게 선택했을 때 이 테러 리스트를 갖다가 능력 지표를 개발하는 방법, 또는 용의자 또는 그 취약성 이런 것을 각각 다르게 이렇게 지표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렇게 테러 용의자의 능력 지표를 보면 표 4-2에 가면 생물학무기냐 핵무기냐 또는 뭐 이게 화학무기냐 이렇게 쭉 단계별로 쭉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선순위를 매겨주고요. 그 다음에 테러 수행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지상에서 차로다 하느냐, 아니면 비행기를 하느냐, 미사일을 하느냐, 또는 뭐 여러 가지 우편물로가 통해서 하느냐, 이런 방법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 의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 전략 지표로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러 용의자의 의도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 같다 전략 지표와 전술 지표, 또 이걸 갖다 정반대로 상쇄하는 그런 지표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별로 또 나눠져 있고요. 또 테러 대상의 취약성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어떤 정부 기관이 테러 대상이라면 취약성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갖다가 평가하기 위해서 현재 보안 상태를 FPCON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고, 대상 지역의 사람 숫자여서 잠재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테러가 취해졌을 경우에는 몇 명이냐, 100명이냐, 1000명이냐, 뭐 이런 단위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시설은 어느 정도 취약한지, 대상의 중요성은 또 어느 정도인지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테러 행위를 차단 억제할 수 있는 현재 대응 능력은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또 이것과 관련돼서 다른 국가들과의 구체적인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돼서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단계별로 만들어 나가면 나중에 결론적인 것은
테러 경보 수준을 발생할 때 우리가 발령을 할 때 테러 능력 지표를 테러 의도 지표, 테러 대상의 취약 소비 지표를 갖다 합해서 복합적인 지수로다 이렇게 발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러 예측 시스템 자체는 표 4-2에 나오는 형태로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쯤 가면 우리가 각 1일간의 경보 보고, 주간 경보 보고, 월간 경보 보고대로 계속 업데이트 되어져서 특정 국가 X가 치명적인 테러 위험에 놓여 있다고 경보 수준을 발할 때는 국가별 정보 보고 사항 칸을 누르면 현재 정보와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검토 사항이 나오게 되고, 아울러 옆에 보안 태세를 누르면 잠재적 타겟 대상이 현재 외부 무력 침해에 대한 안전 보호 태세 같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정보기관에 가장 심각했었던 정보 공유의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포커스는 초점은 뭐냐면 한두 사람이 테러 문제에 대해서 갖다가 첩보를 잡아서 위에 대한 것들과 분석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시스템화해서 전체적으로 다 서로 어떻게 이 정보를 갖다가 서로 보완하고 또 수정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다가 어떤 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시스템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난다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림 2에 보면 한국형 대테러 예측 통합 정보 시스템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통합 정보 분석 센터를 갖다가 가상으로 구축할 경우에 프레드 같은 광범위한 정보 처리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갖다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놓고 여기에 캐스컴 프로그램의 형태를 만든 프로그램, 폴리콘 프로그램, 여기에 맨 위에는 테러를 예측하는 테러 포캐스팅 시스템을 구축해 낸다면 우리가 그나마 열악한 정보 인프라를 갖다가 극복하고 우리 한국의 그 조기 경보 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그런 정보 분석 프로그램이